이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논란 중에 하나였던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공격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뼈아픈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불출마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위원장한테 여쭤본 건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답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말쯤에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취지를 설명했고 잘 들었다. 저는 출마해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본인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해서 존중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순응해서 불출마한 게 아니다 라고도 함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뜻을 이해해 존중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라고 한다고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써 이번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논란 중에 하나였던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공격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뭐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김경률의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한 거였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를 그냥 말을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거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시켜가지고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자리를 유지하고 불출마한다는 건요, 이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특히 오히려 총선 출마보다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대위원직을 포기하고 총선 나가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고 총선을 불출마하는 건데, 일단 지금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천 논란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파 진영 내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더라면 그러면은 정청래한테 어김없이 졌을 겁니다. 왜냐? 지금 정청래의 마포일 지역구는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50%를 지지해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50%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파의 지지층을 35%를 확고히 한 다음에 중도 표심을 가져와야 이기는 싸움인데, 애초에 우파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금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총선에서도 10% 이상의 차이가 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은 주말 동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이제는 총선에 대한 욕심을,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회계사로서 그 목소리를 더 날카롭게 내는 게 맞냐. 그리고 내린 결론, 총선 불출마 대신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회계사 출신으로서 아주 집중적으로 민주당 때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참 모두가 이제는 다 만족하고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은요, 노무현 재단 건축비, 그리고 정의연, 윤미향의 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꺼내들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회계 전문가가 없어요. 회계사 출신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주당의 회계 부정 비리를 적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엉뚱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 없는 곳에다 에너지를 너무 집중을 한 거였고,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모셔온 이유와 달리 다른 곳에 이제 그 에너지를 쓴 건데,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회계사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이런 회계 비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말로 갈등은 봉합이 됐고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는 이러한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대위 회의에서도 노무현 재단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정 의원이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거액의 자체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한 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건 진짜 민주당의 이런 뼈아픈 곳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하던 분입니까? 참여연대잖아요. 참여연대 출신. 참여연대라는 곳이 뭐예요? 겉으로는 민주, 평등을 외치는 이런 진보, 좌파 이런 단체지만 사실상 대기업을 탈탈탈 털어먹으면서 후원금 받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과거부터.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리면 되는 거죠. 그걸 살리라고 데려온 거죠. 또한 정 의원이 지금 이번에 해명한 거에 대해서 정 의원이 뭐라 해명했냐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른다. 마치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 저지르고 검찰 가서 윽박지른 것. 조국, 김의겸 이 콤비가 출판 기념회 하면서 돈을 막 쭉쭉 빨아당기는 것.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항상 끝까지 뻔뻔하다. 이런 세금 도둑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대한 부정비리 저격수 역할을 지금 이제서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직 수행은 끝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요, 애초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포을이라는 곳은 애초에 죽으러 가는 지역구예요. 정청래에 원래 이길 수 없는 지역구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에 도전한 그 마음을 그래도 우리 또 우파 시민분들께서는요, 우리가 인심이 좋잖아요. 그래도 끝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들끓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불출마를 한 이상 이젠 우리 국민들이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는 직진만 해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전처럼 이런 또 다른 설화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보다 이제는 직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그때는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고 우리가 한번 그때서야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급한 만큼 이제는 한 팀의 모습으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